19세기 말 오스트리아의 불세출의 관능미학 부하가 구스타프 클림트를 주축으로 창립된 반 아카데미 현대예술과 동맹이다. 당시 동시대적 감각의 진보 예술가들은 전통 예술에 밀려 오스트리아 예술협회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비엔나 시의 공식 정지가 아닌 퀸스틀러 하우스의 정통 보수주의 운영에서도 소외되어 마이너리티로 전락한 처지였다. 이에 1897년 4월 전통 예술의 방위를 든 클림트를 비롯한 건축가 여제프 마리아 울브리 그리고 공예가 여제프 호프만 등 일단의 진보적 예술가들이 킨스틀러 하우스를 탈퇴하고 전예술동맹 비엔나 분리파를 결성해 클림트가 회장을 맡는다. 비엔나 분리파는 종합예술을 지향했고 이에 따라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가했다. 1898년 비엔나 분리파는 같은 전예술 그룹인 미넨 분리파 소속 예술가들과 함께 분리파 전시회를 열었다. 1899년 빈 분리파 소속 건축가였던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는 빈의 자연미를 살린 현대적 디자인의 비엔나 분리파 전당을 세우고 전시관 입구에는 시대에는 예술에는 자유를 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빈 분리파는 종합예술을 지향했기 때문에 전용 전시관에서 공예품 전시회도 열었고 1903년에 요제프 호프만이 이곳에 빈 공방을 설립한다. 비엔나 분리파는 1898년 1월부터 기관지 베르작 크름을 간행하면서 1차 분리파전을 열었으며 이어 1899년에는 비엔나 분리파 전당이에요. 완공되어 그곳에서 2차 분리파전을 열었다. 분리파전 포스터는 클림트가 맡았다. 베르작 크름의 편지용 콜로만 모어져 알프레드 롤러 그리고 응용미술학교 교장인 바론 펠리션 폰 미르바우가 맡았다. 비엔나 분리파는 자신들의 창작 정신과 사회정치적 목표를 베르작 크름 통해 공포했다. 그들은 분리주의는 순수하게 예술적 관심을 모양시키고 오스트리아의 예술적 감각을 상승시킨다. 오스트리아 국내외의 주변 오스트리아인 예술가들이 단합해 최고의 외국 예술가들과 교류를 가지며 국내에서 비상업적 전시를 상시로 열고 국외 전시도 활성화해 오스트리아 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긍정적인 반응을 정리해 그를 국내화단의 진일보의 촉진제로 쓰며 나아가 전반적으로 오스트리아 미술의 인식도를 제고시킨다.
비엔나 분리파의 수령 구스타프 클림트는 비엔나 분리파를 만들어 종려의 다법 미술의 개념을 전향적으로 무한 확장해 작업한 전 미술의 대부였으며 이번 시일에 오스카 코코시카 같은 걸출한 후학도 탄생시킨다. 보헤미아 출신의 천둥이 금시공사 에른스트 클림트의 아들 칠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클림트는 빵 한 조각 없이 보낸 크리스마스가 한두 번이 아닐 만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으며 그 불우한 환경 탓에 공식 학교인 짐나지움에 입학하지 못하고 고등 공민학교인 비르거 슐레에 입학한다. 그것은 공장이나 제조업의 하급 노동자 양성소였다. 그러나 1870년경 비엔나 장기미술학교에 입학하면서 클림트는 불우한 운명의 손길을 부르실 수 있었고 화가로서의 업을 예비하는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 미술학교에서 미술의 기초와 실기도 배우며 클림트는 교사로 재직 중인 페르디난트 라우프 베르거, 한스 마카르트 등과 같은 당대의 저명한 화가들로부터 클림트 특유의 회화적 감각을 주목받는다. 그의 뒤를 이어 진학한 동생 에른스트 클림트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미술학도로 인정받았으며 미술 유망주로 기대받던 프란츠 마츠 등 3명이 동인을 결성해 예술적 이상과 목표를 공유한다. 이 동인은 라이엔베르크 국립극장의 천장화 제작 같은 일들도 주문받아 학비도 조달하고 아울러 화가로서의 경력도 쌓는다. (1883년) 학교를 졸업한 클림트는 에른스트 마츠 등 셋이 쿤스틀러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부크레시오티 국립극장 장식, 피움에 있는 리에카 국립극장 장식,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의 대계단 장식 등이 세 젊은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의 소산이었다. 1890년에는 비엔나의 국립극장의 실내 장식 작업으로 그의 처음 제정된 황제대장의 첫 수상자로 선정되자 구스타프 클림트의 이름은 뛰어난 정식 화가로 비엔나 예술계 문화계에 널리 알려진다.
당시 비엔나 미술계는 현대 예술의 시대적 흐름을 거역한 채 오랜 전통의 동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연로한 권위적 예술가들의 행포와 황금 만능주의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엔나 화단을 클림트는 현대적 감각으로 전환시키는 혁신적 예술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마침내 1897년 구스타프 클림트는 동떨어진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자신들의 권력 독점의 위치를 이용하여 악화를 구축하고 있던 비엔나의 보수적인 예술가 집단인 쿤스텔러 하우스를 탈퇴하고 요셉 호프만, 콜만 모저 등과 함께 전위예술운동 비엔나 분리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에 선임된다. 당시 비엔나 분리파의 정신적 리더 역할을 하던 헤르만 바하가 제시한 슬로건이다. 오스트리아를 아름다움으로 복경하자. 우리는 삭막한 일상과 너덜한 화창한 것에 집착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악취미에 대해 선전포고한다. 세계마다 각각 개성 있는 예술을 하자. 모든 예술에는 자유를 파는 미래지향적 슬로건을 내세우며 멤버들의 자유롭고도 현대적인 예술 창작 의욕을 고취시켰다. 곧 예술로부터 상업성이나 구태의원의 비계를 걷어내고 외국의 현대적 감각의 탁월한 작품들을 소개하여 비엔나를 문화적 고립으로부터 구출하며 위대한 예술과 부적 예술, 부자들의 예술과 빈자들의 예술을 가르는 구분을 철폐하고 도시계획, 건축, 가구, 생활, 필수품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면에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겠다는 총체 예술 확립 의지였다. 비엔나 분리파 정신에 따라 구스타프 클림트는 기관지 성스러운 범을 창간하고 기금을 모으며 분리파 전당도 건설한 클린트는 8년간 일본 미술전, 인상파 미술전 등 23번의 분리파 전시회를 기획 추진하면서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예술의 씨를 파종한다. 1894년 오스트리아 문교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비엔나 대학 강당의 천장과 철학, 의학, 법학이 최초로 발표된 것도 이 분리파 전시회를 통해서였다. 합법상 노골적이고 강렬한 에로티시즘을 누설하고 있던 클림트는 앞서 발표한 두 작품 철학의학에 대해 과도한 병적 관념 이라는
무절제한 방종으로 비난하자 자신의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문교부로부터 받았던 사례금을 되돌려주고 그 작품들을 비엔나 대학에서 전격 철수시킨다. 클림트의 작품들에 대한 외설적이라는 비난은 비단 이 작품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02년 거장 베토벤을 기념해 만든 30m에 이르는 대작 베토벤 프리츠의 벽화도 여론의 격렬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자국에서는 그의 작품이 경원되고 혐오되었으나 나라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달랐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는 클림트의 철학에 금장을 안겨주었으며 로댕은 벽화 베토벤 프리처에 대해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성스러운 작품으로 호평해 그 예술의 진가를 확인시켜 주었다. 비엔나 분립파는 클림트의 지안에 속속 젊고 재능 있는 화가들을 발굴해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모네, 샤반, 막스 클링거, 맥도널드, 맥킨토시 같은 외국의 뛰어난 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모더니즘의 씨를 뿌리고 다시 그 영향을 유럽 전역으로 파급시킨다.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비엔나 분립파 전당에 공방을 설립하는 등 지나치게 장식적인 경향과 계급적 모성에 대해 순수예술 그룹이 비판에 나서면서 비엔나 분립파는 분열의 조짐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집요하고 잔인한 비난이 지쳐있던 클림트는 1905년 돌연 비엔나 분립파 회장직을 사임하고 독자적 예술 세계로 침잠한다. 난장판 같은 세속의 설원에서 호련히 벗어난 구스타브 클림트는 1907년 이탈리아 여행을 시작한다. 클림트는 이탈리아에서 접한 황금빛 비잔틴 예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후 그의 작품은 어김없이 금빛 물감과 금박이 등장하는데 그 금빛을 바탕에 그 예술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황금 시대가 열린다. 다나의 세계의 세 여자, 물뱀이 희망이 등이 황금 시대의 주요 작품들이며 대표작이자 황금 시대의 절정인 키스도 발표한다. 1908년을 기점으로 클림트의 그림은 국민의 전화를 맡게 된다. 비엔나 장식 미술학교 시절에 간간히 하던 부업이
그런데 도련은 황금 시대를 종용하면서 클림트는 장식은 이제 우리 문화와 아무런 유기적 관련을 맺지 못한다. 장식은 더 이상 진보가 불가능해 지진화적 비정상적 현상에 속하기 마련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이는 지난 시기 몸담았던 비엔나 분리파에서 반분리파 언행을 일삼던 아돌프 로스의 장식을 폄하하는 내용의 저서 장식과 죄악의 영향을 받아 자기 혐오에 빠진 결과였다. 그러나 클림트의 그림은 그 이후에도 중요한 상수인 관능성과 마찬가지로 장식성도 그의 최후의 그림들까지도 짙게 남아있었는데, 장식성과 관능성, 아름답지만 부패하기 쉬운 이 살아있는 시체들을 클림트는 최후까지 끌고 갔던 것이다.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퇴폐스러움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것도 분명 자연이기에. 클린트의 그림을 1908년 탈장식 선언을 기점으로 예전에 비해 색채가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독립된 구성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고, 간간히 나타나던 화면의 정사각형 형태가 거의 고정되었으며, 소대면에서 풍경과 조상이 그의 그림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클림트는 1910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쿠르베 르누아르와 더불어 개인 전시실을 부여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 오스트리아 예술가협회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비엔나 예술 아카데미 회원으로 추려되기도 하는 등 명예롭고 평화로운 말년을 향유하기 이른다. 1928년은 마치 중세의 흑사병과도 같은 스페인 독감이 비엔나와 전 유럽을 강타해 맹위를 떨쳐 예술가들을 비롯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령의 해였다. 클림트는 그의 1월 18일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 신체 일부가 마비된 채 투명하다. 결국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어 2월 6일 평생의 연인 에밀리 플레게가 지켜보는 가운데 56세 이후의 나이로 영면한다. 클림트의 뒤를 이어 건축가 오토 바우너도 비엔나 공방의 창설자인 디자이너 콜로만 모저도 임종의 클림트를 스케치했던 28살의 청년 에건 실레도 같은 해 절명한다. 비엔나 분리파라는 성스러운 역사적 범위 장엄하게 저무는 순간이었다. 클림트의 삶과 그림을 관통했던 화두는 사랑이라는 테마의 고전적인 면모와
진선미의 질량과 밀도였다. 풍경화에 몰두한 클림트의 말년의 작품에서 언뜻 사랑의 원숙함을 헤아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랑이란 영원히 인간의 품에 들지 않으며 가질 수 있는 건 낡은 집 같은 사랑에 불과하겠지만, 미학적 완성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리파들은 범세계성, 범시대성, 반상업성 정신으로 순수하고도 독자적인 창작 세계를 펼쳐나간다. 비엔나 분리파는 전통 아카데미 예술로부터 정신 이상자의 관능 탐닉이니 변통 성역자의 음화이니 등등의 악평과 비난을 지속해서 받은 클림트의 법학, 의학, 철학 등 세 작품을 분리파 전당에서 장기간 전시하는가 하면, 보수화단에서 터부시되던 마우스 클링거, 모네, 맥도날드 등의 애국의 모더니스트들의 작품들도 전시하는 등 개방과 자유와 현대성을 앞장서 실행했다. 그런 가운데 비엔나 분리파들은 끊임없이 쓰레기니 포르노니 따위로 공격받았고, 정식 일변도라는 혹평도 들었고, 신병 무사상 무계층이라는 악평에도 시달렸다. 정규 전시회와 저널 출판 등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전성기를 이어가던 비엔나 분리파는 1905년 대내외적 공경에 처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장집 사인과 탈퇴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비엔나 분리파는 다원, 다양, 다각도의 자유로운 현대 미술의 혼을 예술가들과 예술 애호가들의 심연에 남긴 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다. 이후 2차 대전 중에는 나치 방해로 분리파 작품, 분리전당 등 그 가시적 흔적들조차 대부분 소멸되고 말았으나,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자 비엔나 분리파 아티스트들과 작품들이 전예술의 창조력과 가치를 인식한 역사의 재조명을 받으며, 특히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 아름다움으로 오스트리아를 폭격하자. 비엔나 분리